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가 쓴 정리의 힘입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전 세계를 공마리 열풍으로 뒤흔든 바로 그 책인데요. 버리기를 시작한 후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저자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책 내용 중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건 버리기 기준. 설레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정리법에서는 1년 동안 쓰지 않았으면 버린다. 임시 보관 박스를 만들어 반년에 한 번 확인한다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버릴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순간 정리의 초점은 크게 빗나가 버린다. 기존 정리법에서 알려주는 대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정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예전에 나는 버리기 머신이었다. 정리에 관한 책이란 책은 전부 섭렵하면서 그 안에 쓰여 있는 온갖 버리기 기준, 이를테면 2년간 입지 않은 옷은 버린다거나 물건을 하나 사면 하나 버린다거나 망설여지면 일단 버린다거나 하는 기준으로 물건을 과감히 버렸다. 그렇게 버리기 시작했더니 어떤 때는 한 달에 쓰레기 봉투 30장 분량의 물건을 버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버려도 집도 방도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물건을 더 사들였다. 그러니 당연히 물건은 줄지 않았다. 버리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져 집에 있는 내내 뭔가 버릴 물건은 없는지, 불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물건을 찾아내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정리 노이로제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조건 버리기만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그때의 나처럼 불행해진다. 정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은 버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이다. 나는 그때 머릿속에 스치듯 떠올랐던 물건을 잘 봐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 전까지 나는 버릴 물건에만 주목해서 진짜 소중히 해야 할 남길 물건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만졌을 때 설레는가?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을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 이것이 물건을 골라내는 가장 간단하고도 명쾌한 방법이다. 혹자는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이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하다. 핵심은 반드시 그 물건을 만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옷장 문을 열고 걸려있는 옷을 보면서 전부 설레네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된다. 옷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건을 만졌을 때의 몸의 반응을 잘 생각해 보면 물건에 따라 확실히 다른 반응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냄새 치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직접 알 수 있을 것이다. 애당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리하는 것일까? 결국 방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리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를 구분할 때도 물건을 갖고 있어서 행복한가, 즉 갖고 있어서 마음이 설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할까? 설레지 않는 책들을 쌓아둔다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절대 착용하지 않을 장신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으로 채워진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상상해 보자. 그것이 바로 자신이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이 아닐까?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과감히 버리자.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효과적 수납을 위한 전제 조건.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라. 물건의 자리 정하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나의 일과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한다. 나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현관에 벗어둔 어제 신었던 신발에게는 어제는 수고했다 하고 말을 건네며 신발장에 넣어두고 오늘 신은 신발을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둔 후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린 다음 침실로 간다. 그리고 바닥 카펫에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다. 재킷과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면서 오늘도 일 잘했다 하고 위로한다. 스타킹은 옷장 근처에 있는 세탁용 바구니에 넣는다. 서랍에서 실내복을 기분에 맞게 골라 입은 후 집에서 키우는 꽃에게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며 잎사귀를 쓰다듬는다. 다음으로 가방 안의 내용물을 카펫 위에 전부 쏟아 각각 제자리에 놓는다. 먼저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고 지갑을 침대 아래 서랍에 있는 지갑용 상자에 넣는다. 상자 옆에는 지하철 정기권과 명함 지갑을 둔다. 같은 서랍 속 핑크색 앤티크 케이스에는 손목시계와 집 열쇠를 넣고 바로 옆 액세서리용 트레이에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둔다. 현관의 책장으로 가서 오늘 읽었던 책과 공책을 꽂아두고 한 칸 아래에 있는 영수증 주머니에 지갑에서 꺼낸 영수증을 넣고 옆에 전기제품 코너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를 둔다. 사용이 끝난 서류는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아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늘 도착한 우편물을 확인하면서 차를 끓인다. 읽은 우편물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침실로 돌아와 가방을 파우치에 넣은 후 옷장 윗칸에 올리면서 수고했다, 잘 자라 하고 인사를 건네고 옷장 문을 닫는다. 집에 돌아와 이렇게 하기까지는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한숨 돌린다. 이렇게 내 일과를 소개하는 이유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놓음으로써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의식하지 않은 채 방을 정리할 수 있고 매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건 자리를 정할 때의 핵심은 모든 물건이 자기 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빠짐없이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라니 그러면 영원히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작업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버릴 물건과 남길 물건을 구분하는 작업보다 간단하다. 물건별로 고르기 작업을 끝냈으면 그것들은 결국 같은 종류이므로 그런 물건들끼리 가까이 수납하면 된다.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주소가 부정확한 물건이 있으면 방안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선반이 있다고 하자. 그 위에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물건을 하나 놓는다. 그러면 이 물건 하나가 정리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여러 물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마치 전원 집합하고 물건의 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주위에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번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면 이후로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지므로 물건도 늘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 수납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외면하고 여기저기서 주장하는 노하우형 수납법을 따라할 경우 설레지도 않는 물건을 잔뜩 쟁여두게 되어 결국 부정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아무리 정리해도 다시 어수선해지는 주된 원인은 물건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데 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물건의 자리가 정해지면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돌려놓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것으로 깨끗이 정리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물건의 자리가 없으면 사용 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물건마다 자리를 정하고 쓰고 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두자. 이것이 효과적인 수납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효율적인 공간 사용법. 세울 수 있는 건 모두 세워서 수납하라. 서류, 책, 옷, 무엇이든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내가 유일하게 고집하는 수납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세우기다. 옷은 바르게 개어 서랍에 세워서 수납하고 스타킹도 관리하기 쉽게 개에서 세워서 수납한다. 서랍 속 문구용품도 마찬가지다. 스테이플러 심이 든 상자도 지우개도 전부 세워서 수납한다. 노트북 컴퓨터도 책장에 말 그대로 노트처럼 세워서 수납한다. 공간은 있는데 어떻게 수납해야 할지 모를 때는 일단 물건을 세워보기만 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건을 세우는 이유는 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물건을 쌓게 되면 공간을 제한 없이 쓰게 된다. 그렇게 제한 없이 점점 위로 물건을 쌓다 보면 물건이 마구 늘어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세우는 수납의 경우 물건이 늘면 그만큼 수납 부분의 면적을 쓰게 되므로 물건이 늘어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게 된다. 또한 물건을 쌓으면 밑에 깔린 물건은 그만큼 힘을 받게 되고 당연히 아래쪽 물건이 눌리게 된다. 우리가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힘든 것처럼 물건도 마찬가지다. 위에 물건이 쌓인 채로 두면 아래에 깔린 물건은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아래에 있는 물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진다. 어느새 그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다. 실제로 포개어 쌓아서 수납한 옷은 아래쪽에 있는 옷일수록 점점 입는 빈도가 낮아진다. 구입했을 때는 좋아서 샀는데 왠지 설레지 않는다 하는 옷들은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서류도 마찬가지다. 위에 다른 서류가 놓이는 순간 아래 서류의 존재는 단번에 희미해진다. 그럼 아래쪽 서류를 깜빡하고 처리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게 된다. 따라서 세울 수 있는 물건은 세워서 수납하자. 시험 삼아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물건을 세워서 정리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자를 활용한 수납법. 수납용품을 새로 살 필요는 없다. 나도 예전에는 수납용품 마니아였기에 기본적인 수납용품은 물론이고 아이디어 신상품까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구입했다. 하지만 그렇게 많던 수납용품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다. 수업을 할 때 괜찮은 수납용품 좀 알려달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고객들은 내 입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뭔가 새로운 비밀병기 같은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칸막이나 수납용품을 새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집에 있는 물건으로 충분히 수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것은 신발 상자다. 그동안 여러 가지 수납용품을 사용해 봤지만 이만큼 훌륭한 수납용품은 찾기 어려웠다. 나의 수납용품 평가 항목인 크기, 소재, 견고함, 간편함, 설렘 정도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을 정도다. 전체 항목에서 치우침 없이 고루 균형을 이루는 데다 범용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고객의 집에 방문했을 때 신발 상자 없나요? 라고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신발 상자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스타킹이나 양말을 담아 서랍 안 칸막이로 쓰는 방법이다. 상자의 높이가 스타킹을 감은 높이에 딱 맞기까지 한다. 샴푸나 세제 같은 생활용품을 넣어 세면대 아래 선반에 수납하는 데도 안성맞춤이다. 주방에서도 미리 구입해둔 식료품이나 쓰레기 봉투, 행주를 넣어두면 편리하다. 케이크나 타르트 틀처럼 사용 빈도가 낮은 제과용품을 한 대 넣어서 선반 윗칸에 수납할 때도 유용하다. 신발 상자의 뚜껑은 깊이가 얕아서 쟁반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주방 조리대 선반에 깔아 식용유나 조미료를 두고 쓰면 바닥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름때 방지 시트보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교체하기도 훨씬 쉽다. 주방 서랍에 국자나 뒤집개를 넣어두는 경우 서랍 안에 신발 상자를 깔아두면 미끄러짐을 방지해서 서랍을 열 때마다 덜그럭거리지도 않고 칸막이 역할을 해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신발 상자 외에도 수납에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많다. 나는 명함을 만들면 넣어주는 플라스틱 케이스나 애플사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의 플라스틱 케이스를 자주 활용하곤 한다. 애플사 제품의 케이스는 크기도 디자인도 좋아서 서랍의 칸막이로 활용하기에 적당하고 문구용품 수납에도 안성맞춤이다.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 반찬통도 주방의 소품 수납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사각 상자라면 뭐든지 수납에 활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서 수납에 쓸 수 있는 상자를 발견하면 일단 한 곳에 모아두고 한 차례 정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자. 단 모든 정리가 끝나고 상자도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상자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고 보관하지 말고 전부 버리자. 상자라 해도 종이박스나 전자제품이 들어있던 커다란 박스는 칸막이로도 쓸 수 없고 수납용품으로도 쓰기 불편하므로 전부 버리자. 원형이나 하트 모양 등 모양을 변형한 상자도 칸막이로 사용했을 때 공간 손실이 생기기 쉬우므로 수납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상자 자체에 마음이 설렐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버리거나 상자 그대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의도적으로 수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 예를 들어 서랍에 넣어서 액세서리를 담거나 면봉이나 재봉 도구를 담아보자. 상자와 그곳에 수납하는 물건의 조합은 세상에서 오직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이다. 자유롭게 이리저리 시도해보면서 즐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면 신기하게도 매번 딱 맞는 수납이 완성된다. 새로 수납용품을 살 필요가 없다.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수납용품 중에는 디자인이 예쁜 것이 많지만 그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정리를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어중간하게 들어맞는 수납용품을 사기보다는 정리를 완전히 끝내고 나서 선호하는 디자인의 상품을 찾으면 된다. 정리의 진정한 목적.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지금까지 정리에 대해 많은 설명과 사례, 나의 이야기들을 소개했지만 사실 방의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다. 세상에는 정리를 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인연으로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분명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거나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거나 지금의 생활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고 싶거나 더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정리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정리를 하려고 이 책을 손에 든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새 인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이 책을 읽었다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물건들을 전부 소중히 다루며 생활할 수는 없다. 나는 전형적인 귀차니스트에 뭐든 잘 잊어버려서 많은 물건을 일일이 소중히 다룰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짜 설레는 것만 남겨 소중히 다루고 싶어서 정리를 고집하게 되었다. 하지만 방 정리는 후딱 끝내는 것이 좋다. 정리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 정리는 매일 해야만 하는 것,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리는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 평생 해야 하는 것은 버릴지 남길지의 판단과 남기기로 정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에 대해 1년 내내 생각하는 것은 정리 전문가인 나, 혹은 역시 나처럼 정리에 진심으로 설렘을 느껴서 정리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는 정열을 가진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은 진짜 설레는 물건에 시간과 정열을 쏟으면 된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자신이 진심으로 설레는 사명을 발견하는데 정리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렇게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가 쓴 정리의 힘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책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달 책마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